앞에 이 급수 파트가 두 개, 급수 그냥 순례 급수가 있고, 이거는 뭐 종류가 여러 개지. 급수는 뭐 등차 수열은 급수가 없겠지만 수렴하는 어떤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다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등비 급수라서 등비 수열에 대한 급수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성격만 갖고 있어. 그리고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거든.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되게 쉬워. 왜냐면 저번에 내가 이거 한번 증명해줬지.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풀다 보면은 이거를 잘못 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왜냐면 여기서 성립하는 것들이 여기서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등비급수는 어쨌든 등비 수열에만 대한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얘가 이러니까 쟤도 저러겠지라고 잘못된 생각이 박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해놔야 돼. 그치? 근데 어째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비어있는 거 있으면 다 채워놔. 알겠지? 지금 하고 내 답지 올려줬었잖아, 그치? 맞지? 그거 보고 해설도 다 써있잖아, 그치? 그거 좀 해봐. 안 되는 거 와서 좀 하고. 오늘은 등비급수를 해볼게. 말 그대로 등비 수열이 급수고, 등비 수열 합공식을 당연히 알고 있겠지. 저번 시간에 유도해 준 건데, 저번 시간에 유도만 해주고 실제로 써먹진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유도하고 그걸 저걸로 문제를 풀어보자. 근데 뭐 유도한다고 하는데 유도한다고 말하기도 굉장히 민망하지. 이게 등비실의 합이고 그 합에다가 리미트 붙이면 급수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등비 급수잖아, 그렇지? 근데 등비 급수에 수렴 조건이 있어. 이 수렴 조건. 우리가 등비 수열이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어때? 이 수열은 계속 커지겠지. 맞지?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보다 큰데 얘가 음수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비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진동하게 되지. 그럼 수렴할 수가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치? 수렴하려면은 일단은 절대값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1이 되면은 뭐가 되냐? 1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1이어도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항이 2야. 그러면 공비가 1이면 여기에서 2가 나오는 이런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은 수렴하지. 맞잖아, 그지? 수열은 수렴하지만 이거 급수 생각해봐. 그럼 2를 계속 더하면 수렴해?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발산하겠지.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등호가 빠져 1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번에 두 개 딱 써놓고 두 개 세트로 같이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라고 했어.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이거였고, 급수의 수렴 조건은 여기 1이 빠진 거지. 맞지? 이걸 같이 기억하라고 했어. 아무튼 우리 지금 하고 있던 거 마저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수렴하려면 당연히 얘가 뭐야? 1보다 절대값이 작은 상태에 있을 거잖아. 그러면 저 계산 결과가 존재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 당연히 0으로 가겠지. 맞지? 이 0으로 가겠지? 얘가 이렇게 돼야 0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게 안 되면 이거 발산하기 때문에 안 물어봐. 알겠지? 그치? 저식 자체가 의미 없다고. 그래서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제가 반드시 0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게 0이니까 1-r분의 a만 남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외우는 공식은 이 내용, 이 단원이 너네 이 마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우리가 그 극한 지금 극한이 5개 단원이거든. 단원이 5개지, 그렇지? 보면 알잖아. 지금 이게 4단원이고 5단원이 또 있어. 근데 4단원과 5단원이 둘 다 등비급수만 나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 5개 중에서 2개가 이거면 사실 첫 번째 단어는 거의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절반은 등비급수라는 거지, 그렇지? 급수 내용의 절반 이상은 등비급수다. 근데 그 많은 등비급수 문제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딱 하나, 뭐야? 이거밖에 없어. 그지? 저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당연히 없겠지. 근데 저거를 못 외워서 틀린 사람 지구상에 어디 있겠어? 단원 2개 배우는 동안 공식 하나 외우는데 그거 못 외우면 나가 뒤져야지, 그렇지? 왜 살아오지?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아는 거야. 알겠지? 1-R분의 A. 요것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내용들은 너네 4단원과 5단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그러니까 4단원과 5단원의 차이를 먼저 얘기하면 이런 거야. 4단원은 계산 위주고 5단원은 도형 위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4단원과 5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2개. 이 단원 전체에서 해야 될 일은 딱 2개야. 그게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비랑 초형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서 뭐랑 뭐를 구하면 된다? 공비랑 초형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는 모든 문제는 그래서 그게 식이 됐든 도형이 됐든 뭘 구하면 된다? 공비랑 초형을 구해주면 끝나는 거, 문제가. 알겠지? 그리고 공식 넣으면 되니까. 그게 쉽다지?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은 수렴 조건 쓰는 거 문제 하나 풀어볼게. 그 296번. 이렇게 돼 있어. 자, 잘 봐야 되는데 n 밑에 있는 공비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n 지우고 요 제곱 포함해서 요 부분이 공비야. 물론 이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얘는 누가 공비야? 얘가 공비야. 그지? 저 공비가 뭐랑 뭐 사이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면 된다. 뭐 이걸 못 푸는 사람 없겠지? 넘겨서 점수 몇 개 줄 거는 끝. 세상에 평생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지? 자, 그래서 유형 2번은 이제 약간의 여기다 기믹이 약간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데 조금 약간의 변환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303번 볼게. 똑같아, 이것도. 근데 뭐가 있어? 앞에 뭐가 곱해져 있지? 비슷하게 이러지? n-1. 얘도 MBTI 공비야. 그래서 공비가 누구야? 얘가 공비야. 근데 이거는 잘 봐. 요것만 쓰면 안 돼. 요거는 당연히 쓸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저것만 쓰면 안 되고, 얘가 0이면 얘가 1을 넘어가도 이 수열 자체는 0으로 쭉 가는 수열이 되는 거잖아. 0이 곱해져 버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것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이거 또는 x가 마이너스 1. 답에 얘가 추가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랑 요거 또는 요거 이렇게. 이런 느낌. 그지? 별거 없지. 그러니까 발악하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문제 최대한 꼬아 보려고 발악하는 거야, 그냥. 어이가 없지.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유형 3번을 볼게요. 유형 3번. 유형 3번을 볼 건데, 그 여기서는 그 주어진 도형이 대부분 등비 수열들이거든. 그렇지? 그럼 걔들이 각각 수렴한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07번 한번 볼게. 307번을 보면은 어우 이렇게 어지럽지. 얘가 수렴한데, 그렇지? 얘가 수렴한데 그냥 윗끝 아래끝 안 쓰기 귀찮아. 그때 1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윗끝 아래끝 안 쓴다 했어. 1부터 무한대까지 합니다. 자, 이거는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R이지. 근데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야? 이거 마이너스 치고 똑같잖아. 그치? 그대로 쓴 게 아니고 뒤집어 쓴 건데 우연히, 그치? 마이너스 했더니 그거 같아진 거지. 저것도 당연히 수렴이야. 그래서 그리고 2번 같은 거는 너네 그 수투할 때 그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 리미트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찢을 수 있지? 맞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너네 수투할 때 우리 했잖아. x 뭐 a로 갈 때 fx 플러스 gx 할 때 이거 찢을 수 있잖아. 각각이 수렴하면 수렴 둘 다 수렴하는 것이 확정이 돼 있으면 이거 찢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찢을 수 있고, 보면 알겠지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왜냐면 이거 공비가 뭐야? 이거랑 똑같지? 이건 애초에 얘가 얘잖아. 수렴. 얘는 공비가 얼마야? 아래 제곱. 그리고 제곱 붙여도 범위 안에 들어오지.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저것도 수렴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거야? 수렴하는 거 이거랑 이 1번 수렴하는 거 더 한 거야. 당연히 수렴이지. 그치? 더 이렇게 2로 나누긴 했지만. 그래서 뭐 다 된다. 그러니까 거기 공비 다 그냥 범위 확인해 주면 돼. 예를 들어 5번 같은 경우만 좀 보면 아우 발목이야. 이거 뭐라고 하지? 2분의 R 플러스 1이라고 했어. 그지? 답이 당연히 얘기했지. 왜냐면 이거 2로 나누면 뭐야? 이거잖아. 이거 1 더하면 1 더해봐. 이거 얼마? 1 넘어갔지? 그치?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것은 5번이다.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5번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 유형 4번도 안 할 거야. 진입 판단 싹 다 안 할 거야. 안중에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해봐야 별 의미 없어.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고 다른 식으로 하자. 진입 판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너희들이 극한이나 그 수투에도 마찬가지 그랬었고 다 내용을 이해를 해야 들어도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쭉 쌓아놓고 얘네들이 딱 선 긋는 거 하는 거야. 얘네들은 이게 되고 얘네들은 이게 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애초에 채우질 않았기 때문에 진입 판단 해봐야 의미가 없어. 안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은 이제 실제로 등비급수 계산해보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이론이 쉽고 간단한 단원이 있나? 보통 어디 들어와서 새로운 거 하면은 보통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얘는 뭐 없지? 그치? 딱 두 개 모으면 돼. 뭐랑 뭐 모으면 돼? 공비랑 초항. 그치? 자, 그 시그마 뒤에 식이 뭐 예를 들어 너네들이 뭐 이런 거를 풀진 않을 거잖아. 그치? 저런 걸 못 풀진 않을 거고 실제로 뭐 저런 거를 문제로 내진 않겠지. 그치? 야 저건 1번에서도 안 나와 저런 건. 그치? 1-3분의 1, 3분의 1 그거잖아. 그치? 1-4분의 1 그치?
이런 거 안 나와. 그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아무리 1번, 2번이어도 최소한 318, 319 정도는 나온다고. 그지? 그럼 318번 한번 해볼게. 최소한 아무리 1번이어도 그 정도는 나온다고. 따고 씨. 자, 저걸 해보자.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등비 수열이 아니지? 이거 등비 수열 아니야 이거? 이 수열 자체가 맞지? 등비 수열 아니지? 왜? 이 때문에 안 돼. 맞아? 뭐 결과적으로 등비 수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고임이 형식으로는 등비 수열 아니라고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보통 저런 거 어떻게 푸냐면 그 주기성에서 분류해서 풀어. 이건 우리 옛날에 그 수원할 때 했던 거야. 내가 시그마 써놓고 뒤에 어떤 식이 오면 어떻게 풀고 어떤 식이 오면 어떻게 풀고를 공식이랑 같이 외우려고 아마 6개 써줬을 거야, 그렇지? 맞지?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지만, 네? 그렇지 뭐. 김경 기억나나? 아니요. 기억 안 나지? 나 죽이고 싶네. 5번 들었는데. 내가 너네 그 시그마 공식 그 자연수 거듭제곱이랑 시그마 일반 공식이랑 해서 7개 써주면서 저거 6개 더 써준단 말이야. 시그마 뒤에 예를 들어 지수식이 오면 뭘 해라? 등비 수열에 합공식을 써라. 그렇지? 분수식이 오면 뭘 해라? 부분분수를 써라. 무리식이 오면 뭘 해라? 루트해라. 로그식이 오면 뭐 해라? 진수의 곱으로 바꿔서 곱해서 소거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지? 맞지? 근데 삼각함수식이 오면 뭘 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삼각함수가 오면 뭘 하는 거냐면 반드시 주기성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야. 그렇게 써줬어 옛날에.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시험에 나왔던 학교도 있었던 것 같아. 나왔던 것 같은데 저게 어디에서 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을 해봐. 이거는 너네 그 4개마다 똑같이 반복되겠지. 왜냐면 2분의 파이에다 n을 곱했으니까 2분의 파이 90도잖아, 그지? 90도가 n개 있는 거니까 4바퀴 돌아가면 1바퀴 돌아오니까 그게 한 주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것만 보면 얘가 주기가 뭐냐면 4개마다 하나씩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1부터 넣어볼게. 얘는 1이면은 1이고 왜냐면 사인 90도니까. 그 다음에 0이고 너네 이거 기억나지? 단위원 이거야. 0, 1, 0,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아, 그러니까 이 시작이 처음에 얘부터 시작이지. 그치? 왜냐면 90도가 초항이니까 1 넣었을 때니까 2분의 파이가 시작이고. 그럼 1, 0, 마이너스 1, 0 이거 반복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잘 봐. 이 다음에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잘 봐. 그 첫 번째는 진짜로 이게 딱 4개로 나누는 거야. 그럼 처음에 내가 1 넣었을 때가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곱하기 1이지. 그럼 처음에가 3분의 1이고 그렇지? 그 다음 뭐가 되겠어? 분류한다 했으면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줄게. 그냥 뭐겠어? 0 곱했으면 당연히 여기서 뭐겠어? 마이너스 곱했는데 이때 3이잖아. 3 넣었을 때 3 넣었으면 얼마야? 3분의 1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지. 그 다음에 0인 거지. 0 곱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여기로 오는 거 아니야? 그치? 1 곱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라인은 곱하기 1 라인인 거고
요 라인은 곱하기 0 라인인 거고 요 라인은 곱하기 마이너스 1 라인인 거고 요 곱하기 0 라인인 거지. 이해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왔어. 이때 얼마야? 5잖아, 그렇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알겠어? 5잖아. 그럼 3분의 1을 5로 가. 그지? 이렇게. 그 여기는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을 7제곱이 있지. 그럼 우리가 이 다음은 9제곱.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지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루고 얘도 지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맞지? 된 거야? 그럼 얘는 봐봐, 얘 얼마야? 계산까지 해볼게. 이거 얼마야? 아, 등비급수를 구할 때 내가 뭐랑 뭐만 구하면 된다 그랬어? 초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된다 그랬어? 그치? 얘가 초항이 얼마냐면 3분의 1이지. 공비가 얼마야? 3의 4제곱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1 마이너스 R분의 A 해주면 요 계산기가 나와요. 그럼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R분의 공비 똑같아. A.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거랑 요거 계산한 것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할 수 있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할 수 있는 거 맞지? 네, 그지?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는데, 봐봐. 너네 요거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0 되는 거 날려버리고, 이거 그냥 이렇게 쭉 써볼게. 이렇게 쭉 쓰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이고, 3분의 1의 세제곱이고, 3분의 1의 5제곱이고, 3분의 1의 7제곱이 거잖아. 그치? 그래서 0 그냥 중간에 0 있는 것들 다 드러내고 나머지 그냥 쭉 라인 쭉 써보면은, 써놓고 관찰해보면 어때? 요 자체로 그냥 얘도 등비수열이지. 맞지? 그래 안 그래? 얘도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얘는 초항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초항이 얼마? 3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지. 맞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보여도 1 마이너스 R분의 1을 한 번에 보여도 되고, 이처럼 주기성에 의해서 두 개 따로 놓고 풀어도 돼. 알겠지? 되는 거지? 근데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방법이긴 해. 그러니까 저거는 써놓고 보니까 하나를 묶이네, 하나의 등비수열은 표현이 되네 인 거고, 얘는 무조건 되는 거지. 맞지?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저거는 어쩌다 보니까 된 거야, 그렇지? 맞지? 하나만 더 풀고 약간 속다일 건데,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속다일 건데, 봐봐. 그 316번을 볼 건데, 이게 서술형으로 가끔 나오거든. 작년에 안 나오고 재작년인가 어디 학교에 한 번 냈었어. 재작년인가?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옛날에는 어디서 나오면 다 기억했는데 요즘엔 시험들도 이렇게 막 빡세게 안 보고 이러니까. 자, 이게 서술형에서 재작년인가 어딘가 한 번 나왔어. 근데 이것도 워낙 오래된 문제라서. 근데 이 문제는 만약에 나오면 객관식으로 잘 안 나오고, 보통 선생님들이 주관식으로 많이 내요. 서술형을 많이 내요. 서술형을 내는 이유가 있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x축과 교점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때
요거는 조금 다르다. 이건 조금 다르다. 내가 얘기한 거랑 내가 생각한 거랑 문제가 조금 다르네. 요거 아래 일단 그냥 풀어볼게.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게 어떤 건지 다시 얘기해볼게.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거 자체는 개 쉬워. 그럼 뭐 하면 돼? 통분해갖고 그냥 금기 넣고 그냥 풀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런 건 안 나오고 요건 안 나오고 식만 여기만 조금 바꿔주면 이제 되는 건데 일단 이 문제 이게 있으니까 풀이는 끝까지 해보자. 내가 생각한 건 요게 아니야. 문제가 이거는 좀 허접하네. 이거는 허접하지. 이런 거는 이거 얼마야? 5 마이너스 2 이거 얼마야? 3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추항이 얼마? 추항 1는 거니까 얼마? 6분의 1이고 그치? 공비도 6분의 1이지. 1 마이너스 R분의 1이 있으면 되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거. 물론 당연히 식이 이거보다 좀 복잡할 텐데 이런 거. 다른 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서술형에 내는 이유가 있거든. 자, 왜 되냐면은 이거 계산할 때 보통은 이거는 좀 풀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보통은 이게 섞여서 같이 있거든. 섞여서 같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섞여서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금 안에 같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분리를 했지. 그치? 분리를 했잖아. 시그마 두 개를 분리했잖아. 그지? 맞잖아. 리미트 두 개를 분리했잖아. 그러면 어때야 돼? 쟤네들이 각각이 어때야 돼? 수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수렴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 서술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이거 그는 실제로 구해서 범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풀면 당연히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이거 어떻게 푸냐면 해봐.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저 큰 구에서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수인가 저거는? 이쪽은 이수기 안 되지. 보통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수 계산하는 거 자체가 시간이 걸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거 어떻게 하고 내는 거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게 1-R분의 A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통분해하고 분기쓰라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찢어져서 계산이 되려면 얘랑 얘가 각각이 어때야 돼? 그러니까 수렴해야 찢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저기에서 저걸 뭘 해서 그는 실제로 뭐 해서 구해서 얘네들이 수렴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네. 근데 애들이 보통 이 문제가 적지 않게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그냥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쓴단 말이야. 이렇게 요거라도 그나마 쓰면 뭐 우리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답수 끝. 그래서 객관식이면 상관이 없어. 왜냐면 발산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가 뭐 1, 2, 3, 4, 5 해당 선지에 발산합니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닌 이상 발산하는 문제 못 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객관식을 푸는 거라서 이게 객관식은 그냥 이렇게 풀고 끝 이러면 되는데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면 그냥 빵점이야 그냥. 왜냐면 이 문제를 굳이 서술형으로 선생님이 내는 건 내가 늘 말하지만 의도가 있는 거야, 그렇지? 뭐 보고 싶은 게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안 그러면 객관식은 됐겠지. 굳이 서술형 내는 건 뭐야? 그 범위 구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수렴 조건 체크하는지. 그걸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내는데 걔를 알 수 계산만 있다? 빵점이지. 그래 안 그래? 맞지? 다 풀어놓고 나는 다 맞았는데 중간에 확인 하나 안 했으니까 6점짜리면 되니까 4점 받겠지.
나는 빵점 줄 것 같아. 빵점. 보고 싶은 거를 근데 안 써서 알겠어?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뭘 체크한다? 수열 조건 안 체크한다. 알겠어? 뭐 직접 뭐 근을 구해서 그 무리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도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저 2차 방정식에 뭘 하면 되겠어? 근의 분리를 써서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아니면은 거꾸로 이제 근의 분리를 통해서 수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한번 쉬었다.